안녕하세요. 소개받은 박현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강의할 키워드, 핵심 키워드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보시는 이제 앞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통합입니다. 통합.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는 새로운 관점의 전환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원인,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 이 네 가지의 키워드를 유념해 두시고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타임즈에 실린 기사를 먼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 습관을 바꾼 누구나 최소 25년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논문이 사이테이션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논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생활 습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보이시는 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예, 35대 미국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이 케네디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를 하면서 서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에 미국 3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케네디 대통령 옆에 여자분이 서 계십니다. 이 60년대는 흑백, 그 다음에 남성과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대적인 상을 볼 수 있는데요. 여자분이 그것도 미국 대통령의 옆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죠. 근데 이게 이분이 누구냐면요, 트레벨이라고 하는 의사인데요, 미국 대통령의 첫 여성 주치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임기 중에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건강을 위해서 의자를 바꾸는 거, 의자 때문에 디스크가 생기고 몸에 문제가 많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보도가 되고 이것이 이슈가 돼서 굉장히 많은 의자들이 팔렸고요. 침대가 또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부터 또 침대 문화가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손상 시에 저희들이 차가운 스프레이 뿌리는 것도 바로 이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트레비라고 하는 의사가 미국 대통령의 첫 여성 주치의가 됐던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근육과 통증과의 관계입니다. 지금까지 60년대까지만 해도 신경이 눌렸을 때 통증이 생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도 많이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디스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3번이나 수술했는데 통증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신세가 됐었을 때에 이 트레비라고 하는 여자 의사를 만나고 이분이 장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당신은 5분 안에 휠체어를 버리고 일어날 수 있다 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신경이 눌려서 통증이 생기는 많은 치료들을 해왔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요인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트레벨은 정리를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을 만지고 니들을 통해서 근육에 침을 넣고 그 동작 하나로 휠체어에서 일어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재활치료와 물리치료 많은 분들이 통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티그 포인트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면은요, 통합인데 어떤 통합이냐? 근육의 통합입니다. 그래서 근육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과 그 다음에 근육과 내장계와 연관되어 있는 그 다음에 영양과 그 다음에 신진대사율, 다이어트가 굉장히 중요한 신진대사율이죠. 그 다음에 치아와 연관되어 있고 혈액순환, 그 다음에 이모션과 스트레스 양상과 근육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과 생활 습관의 모든 것들이 근육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육. 어깨에 통증이 생기면 저희들이 병원을 갑니다. 그러면 신경의 문제와 그 다음에 과하게 써서 생기는 오십견, 프로지 숄더라고 하는 것을 진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을 쓰지만 특별히 그렇게 명쾌하게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독특한 통증의 패턴이 발생이 되는 것을 찾게 됩니다. 자, 좌측 위에 보시는 이 그림은요, 저 어깨와 저 팔꿈치 옆에 있는 흉추 9번, 10번, 11번 이 위치에 통증이 같이 생기는 것은 위궤양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이라는 거죠. 다시 하게 되게 되면 위궤양을 치료하게 되게 되면 저 어깨 통증과 옆구리 걸리는 이 부분들이 해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담석이 있었을 때 생기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게 우측에 있는 그림인데요. 내장기와 피부와 근육에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 하나에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통증, 몸에 각각의 통증이 생기는 것들은 오장육부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육과 신진대사입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 날씬한 몸매,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근데 이 다이어트에서 그다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신진대사율인데요. 이 신진대사율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크게 변동이 있는 거와 변동이 없는 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우측에 보이시는 것은 신진대사율이 크게 변동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다이어트를 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좌측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신진대사율 변화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근육이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었을 때와 운동을 했었을 때의 신진대사율이 이렇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혈액순환과 연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혈액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고 체온도 높아지고 한다라고 하는 거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되었죠. 근데 이 혈액순환에서도 가장 많은 혈액의 변화를 주고 순환을 시키는 것은 우측에 보이시는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근육에 의해서 됩니다. 가만히 있었을 때, 운동에 있었을 때에 최대 10배 혈액을 순환을 시키고 움직여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은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가 접근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게 되면 간에 있는 혈관의 모양, 그 다음에 폐에 있는 혈관의 모양, 근육과 신경에 있는 혈관들의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바로 근육에 있는 혈관입니다. 근육에 굉장히 혈관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으면서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용술철 같은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액량을 많이 머금고 있을 수도 있고 순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근육과 치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학문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연구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제 계기가 됐던 것은 역도 선수들처럼 무거운 물체를 드는 사람들이 허리를 삱니다. 염좌가 생겼을 때 이것을 허리를 집중적으로 치료를 하는데 잘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힘을 쓰기 전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치아를 악무는 힘이 먼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치아를 악무는 저작근을 풀어줬더니 이 염좌가 바로 해소되는 것이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치아의 각각의 영역들이 이렇게 근육들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근육이 늘어나고 수축하고 사용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머슬 스밴드 금방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금방추가 우리 몸에 한 2만 개가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치아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는 작은 4개의 근육에 2,000개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많은 힘을 사용을 한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힘이 치아 각각에 지어지는 힘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우리 몸 136개의 근육들의 불균형을 유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치아도 이제는 새로운 관점에서 그와 연관되어 있는 근육들의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영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영양과 근육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 보이시는 그림이 SCM이라고 하는 흉쇄 유돌근이라고 하는 근육입니다. 이 근육은 기존에 우리
우리 목을 움직이게 하고 사경증을 만들며 얼굴의 형태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근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움직임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비타민 F라고 하는 필수 지방산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그 외에도 각각의 근육별로 영양들과 영양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밝혀진 것은 약 70여 개의 근육들에 연관되어 있는 영양의 패턴들이 정리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거에 의해서 지금 영양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모션과 스트레스 양상과도 근육이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으로 이모션이나 멘탈, 에고, 이드 같은 이런 심리적인 문제는 뇌에서 일어나는 것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이 뇌에 이런 기작이 있었을 때에 같이 움직이면서 반응을 하는 것이 바로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오랫동안 앉아 계시니까 피곤하시죠? 피곤하시니까 눈꺼풀이 부어지시겠죠? 예. 이 기작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떤 화가 났었을 때라든가 행복한 느낌을 느꼈을 때에도 뇌와 같이 얼굴의 근육, 얼굴 근육뿐만 아니라 몸의 각각의 근육들로 같이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근육의 통합에서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근막에 특별한 우리 몸의 행동 패턴에 의해서 근육에 길이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근막장성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는 움직일 때에 우리 몸을 가장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보호하기 위한 동작들을 취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앉고 서고 일어서서 걷고 뛰고 할 때에 이 근육들이 움직이는 패턴이 정해지는데 그게 바로 근육의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우측에 보이시는 7개의 그림들은 발에서부터 시작되는 7개의 경락을 의미하고요. 이 근막경상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에서 발표가 돼서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근막경상도 마찬가지로 이 경락 패턴과 70~80%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앉아 계시는 모습도 이 7가지 패턴 중에 하나의 패턴으로 여러분들은 앉아 계신다는 거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해서 생기는 문제가 기능에 문제가 생기고 그 기능이 결국에는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의 길은 위에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빨간 점 7개와 파란 점 7개의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포인트들이 우측에 그림 보시는 것처럼 서핑을 타죠. 여기서 당기는 안쪽으로 당기는 7군데의 포인트와 바깥으로 당기는 7개의 포인트에 의해서 우리는 뜻하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생활 패턴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쉽게 해서 직업병이 굉장히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직업병보다 더 무서운 것은 생활 습관에서 무의식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87% 이 7개의 채널 중에서 특정한 채널로 움직이는 패턴이 있다라고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 자료는 근육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한 건데요. 일본의 이스와이 기미쇼라고 하는 이분은 50년 동안 150만 명을 임상으로 증명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발에 체중이 특정한 쪽에 쏠렸을 때에 이 7개의 근육의 길들이 습관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동작들에 의해서 문제가 되고 그것들에 의해서 특정 계통과 특정한 부분에 통증과 질환을 유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때 안정적으로 체형을 유지하면서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게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발인데요. 26개의 발뼈들이 고유의 움직임들을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거죠. 이 움직일 때에 우리 몸의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부위에 체중이 쏠리고 그 체중에 의해서 7군데 포인트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면서 안정적인 몸을 유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는 좌측의 윗그램 보시게 되게 되면 동그란 부분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무게중심이고요. 이게 바로 키스톤이라고 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뒤꿈치로 내측, 왼측 7개의 당기는 힘들에 의해서 우리 몸의 7개의 근육의 길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 융합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제 제가 설명드렸던 파트는 근육의 융합입니다. 근육과 통증과
관계되어 있고요. 오장 육부와 연관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과도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진대사, 그 다음에 혈액순환, 치아와 감정, 생활 패턴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주어진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를 유발하는 영양에 문제를 주는 근육의 길, 그 다음에 통증을 유발하는 근육의 길, 이런 길들이 언제 생겼느냐 하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인을 찾아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엄마 뱃속을 나올 때의 문제입니다. 엄마 뱃속을 자연스럽게 나올 때에 나오는 압력이 약 70파운드 압력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우측에 보이시는 그림은요, 중추신경이라고 하는 뇌와 중추신경을 보호하고 있는 이 막이 경막이라고 하는 막인데, 이 막은 60파운드에서부터 손상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럼 자연분만만 해도 10파운드라고 하는 압력으로 뇌와 중추신경은 틀어지는 패턴이 되는 거고요. 이거에 의해서 머리가 틀어지면서 골반이 경막에 의해서 같이 틀어지고요. 그 가운데 있는 척추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틀어지면서 신경계의 문제를 유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어떤 계통의 근육 계통을 쓸 수밖에 없는지가 결정이 되고, 그것들에 의해서 우리들은 기능 이상과 통증으로 질병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다. 다시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는 완제품이 아니라 불량품으로 태어났고, 그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관리,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이해해보세요. 굉장히 귀엽고 예쁘죠? 하품을 하는데 턱이 돌아갑니다. 치과 의사들은 턱이 이렇게 돌아가는 부분은 편측 저작이다. 한쪽으로 씹어서 그렇다. 딱딱을 씹어서 그렇다. 자세 문제다. 여러 가지 요인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정도의 차이지만 누구나 다 안고 쓰지 않아도 전부 다 이렇게 태어나면서부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이 구조를 얼마만큼 바로잡아줄 수 있느냐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 유럽에서 이 부분들의 이론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발에서 시작이 돼서 머리 끝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치아에서 시작이 돼서 발 끝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어센딩 신드롬과 디센딩 신드롬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에 의해서 체형이 틀어지는 거, 실질적으로 주의 실험을 통해서 보면은요, 한쪽의 치아를 높였더니 점점 척추가 휘면서 심한 스콜리시스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높였던 치아를 제거했더니 일주일 만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아도 척추가 바로 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치아와 이 척추, 몸 전체의 기능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 지금 발표되어 있는 이 학회에서 많이 전 세계적으로 학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앞니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에 7개의 치아들이 어떤 교합을 갖느냐에 따라서 체형의 문제와 그 다음에 만성질환과 그 다음에 불치병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센딩 신드롬인데요. 발에 26개의 발뼈 중에 하나의 발뼈의 문제가 눈과 입술 사이의 길이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논문이죠. 이것은 대부분이 우리는 67%를 한쪽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생활 패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들이 반복적으로 사용이 돼서 머리 끝까지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이론이죠. 그래서 어센딩 신드롬과 디센딩 신드롬 이 문제는 근육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든 부분들의 기능들을 결정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이게 발에서 7개의 우리 몸을 유지하는 중요한 장력을 받고 있는 포인트, 그 다음에 치아의 좌우의 7개의 포인트에 의해서 몸 전신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구조가 기능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죠.